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좀 오래됐고요. 그 속에서도 사실상 여러분들께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속에는 분명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그 전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토판 관련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잘 그 내용을 잡아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토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팜도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많이 하시듯이 스토팜도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품질 관리 지수처럼 스토팜도 품질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3페이지 블로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작품집이라는 것에 걸려서 3페이지 첫 번째 줄 이상은 올라오지 않는 2페이지 내에 진입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처럼 스토어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품질 지수와 거의 흡사하고요. 단 그 운영 체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 품질 지수 관리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토팜에서는 네이버 3페이지 블로그처럼 1페이지 내에 진입은 되지만 1페이지 22건 이내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는 네이버 블로그의 3페이지 블로그 같은 그런 형태의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고요. 아무리 상품이 많이 팔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상품평이 많이 달리고 구매가 많이 일어나도 절대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3페이지 블로그 같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저품질처럼 3페이지 블로그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 그 이하로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는 그런 품질 관리 지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팜은 많은 분들이 스토어팜과 네이버 쇼핑을 헷갈려 하시는데 스토어팜과 네이버 쇼핑은 별개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스토어팜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개인 쇼핑몰인 거죠. 영역이 다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두 개 다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것은 있죠. 죄송합니다. 카톡을 로그아웃을 해놨어야 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네요.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스토팜의 품질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 관리예요. 바로 이 부분, 고객 응대 현황, 이 부분에 숫자가 딱 뜨면 바로바로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이틀 이내에는 무조건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계속 지연 처리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스토팜 전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토팜 전체의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입금, 발송, 배송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스토팜은 얼마만큼 내가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개인 교육을 받기도 하고 유료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강사한테 들었더니 스톱밤 찜 회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그 상품에 대한 찜수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상에 노출된다. 또는 판매자 등급, 이 판매자 등급이 최소한 파워샵은 돼야 상에 노출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토어팜은 판매자 등급이라 스토어찜 회원수 이것은 전혀 내가 등록한 상품의 상위 노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네이버가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스토어팜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개고요. 지금 이 스토어팜을 비롯해서 다른 스토어팜은 필요시에는 운영을 하고요. 대부분은 강의를 할 때 씁니다. 그리고 저도 스토어팜을 통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월 1000만원 이상씩도 벌어봤고요. 운영도 3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됐고 알고리즘을 파악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네이버 쇼핑의 어떤 상위 노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스토어팜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을 해야 효과적이고 되도록이면 상위 쪽에 링크가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냈고요. 스토어 찜이라든가 방문자라든가 판매라든가 등급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제가 직접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왔고 그 속에서 한 3년, 3,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이제 다 알아낸 거죠. 어쨌든 스토어팜은 판매자 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스토어팜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오래 묵고 내공이 쌓여야 유리하지만 스토어팜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어팜은 블로그하고 달라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가상의 쇼핑몰이라는 온라인상에다 올려놓고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곳인데 판매라는 것, 상품이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어떤 기준으로 잡아주냐면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최우선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팜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다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처음 등록을,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뭐 10페이지에 노출될 수도 있고 5페이지에 노출될 수도 있고 뭐 3페이지나 2페이지나 1페이지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한 상품들의 뭐 대부분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한 60% 70% 정도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내에 일단은 다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간간히 뭐 경쟁률이 뭐 없는 키워드다 그러면 바로 상위 1, 2, 3위 안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그리고 모든 키워드들을 다 상위 노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세우고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대부분의 키워드들을 다 상위에 링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어쨌든 품질지수가 중요하고 또 하나 오늘 알려드릴 것은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존의 상품을 뭐 한두 개 등록했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어 이렇게 보여지는 이 상품 중에서 특정 상품을 복사를 해서 하시게 되는데 저도 물론 복사를 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하는 방식과는 좀 제가 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복사를 하셨다 그러면 물론 복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개별로 등록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매번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은 개별로 등록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나머지들은 복사를 해서 하는데 복사를 해서 할 때도 그냥 아무 상품이나 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상품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골라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도 카테고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레저 쪽인데 낚시인데 바다낚시인지 민물낚시인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부분까지는 정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책인데 이 스포츠 레저 낚시 루어 낚시 여기에다가 뭐 하드 베이트 이 부분에다가 카테고리를
잡아 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노출되지만 더 이상 위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상품명도 뭐 중요하죠. 상품명도 중요한데 상품명은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뭐 좋고요. 뭐 길게 잡혀도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상품명은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사실 이 상세 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텍스트를 넣으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의했던 게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다른 강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본문 이 상품 상세 페이지 본문 입력하는 곳에다가 이미지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와 더불어서 본문의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입력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이제 듣기로는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입력을 합니다. 네, 여기 스톱하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본문의 텍스트는요 상위 노출과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스톱함 강의를 할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 여기에다가 제목과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특정 내용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검색했을 때 웹문서에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작성해서 넣었다면 키워드 검색 시 상위 쪽에 웹문서 상위 쪽에 잘 노출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는 웹문서와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같이 섞여져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웹문서가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것들보다 더 상위 쪽에 링크가 걸려서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웹문서 영역을 노리기 위해서 웹문서의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넣는 거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특정 텍스트를 키워드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아무리 많은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고 반복해서 넣고 한다고 해도요 상위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전에 강의를 하고 하면서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다른 많은 강사분들이 뒤따라오면서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상위 노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아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대표 이미지는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뭐 두세 개 정도 하나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뭐 한 개만 넣어도 상관없고요. 뭐 두 개, 세 개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 이 부분 아래 내려오다 보시면 자 대표 이미지 640에 640을 넣게 되면 사이즈는 반드시 맞춰서 넣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밑에 목록 리스트 뷰라는 곳에 4개의 자동적으로 그 대표 이미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적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 사이즈에 맞게끔 다 이미지를 편집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즈가 벗어나게 되면 이미지가 그만큼 잘려서 보이게 돼요. 이미지는 내 640짜리가 여기 딱 들어서 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는 곳에서는 다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실제 노출될 때는 이 사이즈만큼 잘려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판매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상품군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해주시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카테고리는 무조건 정확하게 그 상품군과 만약에 동일한 카테고리가 없다 그러면 비슷한 카테고리라도 찾아서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배송 관련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뭐 AS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즉시 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객 혜택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품 가격이 내가 이것을 2만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자, 판매 가격은 뭐 3만원 해놓고 즉시 할인에 만원 해놓은 다음에 2만원에 판매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고객 혜택을 주어지는 게 좋고, 자, 밑에 세부 정보도 전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 정보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태그 부분도 관련된 내용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최대 10개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바코드 부분을 판매자 바코드를 제외하고 바코드가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다 바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판매자 상품 코드도 마찬가지로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토어팜은 얼마만큼 많은, 여기에서 스토어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많은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고객 혜택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서는 이 고객 혜택 부분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고객 관리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스토어팜의 품질 지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혜택 부분 반드시 이 포인트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 안에 컨텐츠를 많이 넣는 거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상단이 되었던, 중간이 되었던, 하단이 되었던 간략하게 문장 형태로 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는 것이 웹문서에 잘 노출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미지 한 장짜리보다는 길게, 아주 긴 이미지 한 장짜리보다는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나누어서 끊어서 이미지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텍스트를 많이 넣고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도요, 상위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들이 네이버 쇼핑에 광고 상품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사실. 파워링크나 뭐 파워 콘텐츠처럼 별개의 영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네이버 쇼핑 영역에 광고 상품을 상단에, 페이지별로 상단에다가 노출하는 이런 형태를 가졌는데, 사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알고리즘이 한 두세 차례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정도 변경이 되면서 저도 잠깐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한 달 정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약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새로운 상품을 또 등록을 하면서 뭐 많은 키워드들로 이미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고, 뭐 몇천 건, 뭐 만 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금 이제 한 25만 건, 상품 등록수가 25만 건짜리가 있더라고요.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25만 건짜리에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위로 올리고 있고요.